안녕하세요. 권기진입니다. 오늘 주제는 노령견들의 분리불안인데요. 노령견 그러면 실제로는 늙었다 이러려면 12살은 넘어야 되지만 분리불안 관련 질환에서는 한 8세, 만 8세가 넘으면 노령견 분리불안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만큼 이제 힘들어지는 과정에 가 있다는 소리인데요. 오늘은 노령견 분리불안이 왜 고치기 힘드냐 하는 내용인데, 이 점을 우리가 개선할 수 있으면 노령견 분리불안은 얼마든지 고쳐진다는 소리죠. 노령견은 일단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 집이 최근에 이사를 했는데 갑자기 분리불안이 나왔다. 이거는 쉽게 말해서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 이미 내재되어 있던 심리가 요 자극 요소에서 드러났다는 거잖아요. 촉발이 일어난 계기가 있었다는 거지 원래는 없었던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분리불안이 이래요. 가족이 다 나갔을 때 문 앞에서 막 지저대는 거, 막 긁고 지저대면서 현관 앞에 집중하는 걸 분리불안이라 하고, 하울링을 위주로 하면서 집안 곳곳을 돌아다니는 걸 이제 고립불안이라 하는데요. 어차피 둘 다 노령견이라면 고치는 건 힘들어요. 어떤 분이 저한테 상담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몇 군데다가 교육 상담을 했는데 우리 강아지가 12살입니다 라고 했더니만 못 고칩니다, 또는 고치기 힘든데 해보시려면 해드리죠 라는 식으로 답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좌절이 생기잖아요. 우리 강아지는 이제 힘들게 계속 짖고 있고 민원은 자꾸 들어오고 있고 우리 가족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못 고친다는 듯이 이야기를 하더라. 그래서 이제 힘들어하는 분들이 저한테 상담을 하시는데요. 개념을 알면 기간의 차이입니다. 강아지가 1살이나 12살이나 15살이나 맨 강아지예요. 맨 개예요. 우리 반려견들이 나이가 먹었다 갖고 이 개가 고양이 되는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메커니즘으로 만들어진 질환, 심리 질환이 나면 똑같은 방식으로 고쳐집니다. 하지만 기간이 더 오래 갈 수 있죠. 왜냐하면 오랫동안 살아온 틀을 쉽게 바꾸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노령견 분리불안은 그러면 어떻게 고치냐 하면요, 젊은 강아지들의 분리불안과 다르지 않아요. 한데 중요한 건 뭔가 하면, 노령견 분리불안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뭔가 하면 바깥에서의 주도성이 높다는 겁니다. 물론 집안에서 치점을 가지고 가족을 못 나가게 막는 애들은 대부분이 가족한테 셉니다. 평상시엔 온순한 것 같아도 먹을 걸 만진다거나 접촉을 한다거나 이럴 때 반드시 위협적인 행동을 해요. 가족이라도 이 통제권을 행사합니다. 이런 애들이 이제 지점 형태의 분리불안이 많이 나오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집에서의 통제권을 상실시키지 않고는 바깥에서의 주도적인 산책을 막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분리불안에서는 이런 교육이, 고립불안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교육이 이제 주가 돼요. 세다면 강아지가 가족을 만만하게 보지 못하게 하는 과정이 따라야 됩니다. 집안에서. 이해되시죠? 밖에서 나를 무는 거는 막 짖고 싸울 할 때, 말릴 때, 아니면 닭뼈를 주워 먹는 걸 뺏으려 할 때 이런 데로 국한되지만, 집 안에는 물이 내 영역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사소한 곳에서도 통제 행위가 일어나요. 그래서 이거를 이겨내지, 말하자면 꺾어내지 못하고는 강아지가 요구하는 거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없어요. 분리불안도 요구입니다. 강요죠. 요구의 최상급 강요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사소한 요구를 우리가 막아내지 못한다면 최고의 강요 행위인 분리불안을 막아낼 수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해온 것들은 뭔가 하면 나한테 요구를 할 만하게 내가 행동해 온 거죠. 우리 가족들이 4명, 5명인데 어려서부터 계속 안으라면 안고, 간식 따르면 간식 주고, 장난감 던지면 던져주고, 집에 들어오면서 매달리면 안아주고, 이 모든 걸 해왔다면 이미 만만한 상태가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행동들을 막아내야 되는데요. 고립불안 증세를 보이고 있다면 아주 점진적인 떼내기가 일어납니다. 점진적인 떼내기. 왜 그러냐면 고립불안은 바깥 환경이 나를 무섭게 만드는 거예요. 단순하게 말해서. 그렇기 때문에 집에서 유착도가 높은 애들이 있어요. 졸졸 따라다니고 붙어 있는 애들이 있는 반면 혼자 매일 자기 방성이나 집에 들어가서 잘 자면서 사람한테 잘 오지도 않으면서 사람은 없으면 문제가 일어나죠. 이 두 가지 타입이 있어요. 근데 분리불안은 한 가지 타입입니다. 주도성이 완전히 높아져 있는 타입이기 때문에 분리불안을 일으키는 노령견을 어떻게 이겨내야 되는가 하면 마음 야무지게 먹고 밀어붙여야 돼요.
두 번 다시 나를 만만하게 보지 마라 하는 이 시도가 전체 가족에게 의해서 강아지에게 가해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노령견 분리불안을 못 이겨내요. 두 번째, 산책을 나갔을 때 집에서 통제권이 높다면 산책을 나갔을 때의 주도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지점형 분리불안을 가지고 있는 노령견들의 경우에는 밖에 나가서 개나 사람, 고양이한테 짖을 확률이 상당히 높죠. 안 짖더라도 그런 대상들에게 예민 반응이나 과한 흥분이 일어난다거나 또는 호흡이 갑자기 급해진다, 뭐 이런 문제들이 반드시 있단 말이에요. 이것들을 나이를 먹은 개한테 갑자기 밖에서 짖지 마라, 흥분하지 마라, 과호흡을 하지 마라고 막아내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떤 게 필요하냐? 지속적으로 그걸 막아내는 방해를 합니다. 얘가 바깥에서 불안한 행위를 하는 건 뭐예요? 바깥에 대상들이 불안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불안한 기회를 아주 단호하게 막아내야 돼요. 분리불안은 집과 밖에서 시작 이러면 어떻게 돼요? 안 짖고 쉴 수 있을 때까지 중단할 수 없습니다. 이겨내지 못하는 건 내가 나를 못 이겨내는 거예요. 반려견은 이겨낼 수 있어요. 얘들은 얼마든지 양육자가 바뀌는 모습을 보여주면 얼마든지 참고 자기 행동을 바꿀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벗어납니다. 그 자기가 스스로 일으키는 그 불안과 공포, 강박증에서 벗어나서 쉬게 된다는 거죠. 근데 사람이 그걸 못 버텨요. 저보고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제 유튜브를 보는 분들 중에 안 그래도 말투가 경상도 사람 말투가 조금 딱딱하게 듣기는데 인상을 보아하니 뭐 우리 집에 오면 뭐 우리 강아지 싹 후려 잡을 것 같은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아. 그래서 저한테 상담 전화하는 것도 주저 하다가 전화했습니다. 뭐 아니면 뭐 문자로 해요. 제가 뭐 생긴 게 산적도 아니고 무슨 그런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왜 힘든 교육을 의뢰하면서 제가 간상에 이미 쏘가가지고 주저하시는지 안타깝습니다. 저는 강아지를 바꾸라고 하죠. 강아지 보고 바뀌라고 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바뀌도록 계속적으로 설득합니다. 계속적으로 움직일 수 있어야 돼요. 양육자가 가족이 움직여갖고 나를 바꾸고 내 행동을 바꾸지 못하면 강아지는 1도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잔소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설득만 합니다. 저는 강아지한테 손끝 하나 대지 않습니다. 왜? 행동교육은 가족에 의해서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가족에 의해서 강화되어 왔습니다. 제가 무슨 능력으로 남의 집에 가고 남의 반려견을 고쳐냅니까? 못 고쳐내요. 저는 남의 집에 강아지를 겁주지도 때리지도 혼내지도 않습니다. 제 유튜브에 보시면 공격성 분리불안에 관련된 영상들을 보면 단호함을 계속 강조합니다. 단호함. 일단 단호함은 뭐예요? 마음이 야무러져야 돼요. 내가 지금까지 강아지한테 마음이 무장 해제되어 있었기 때문에 만들어 놓은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철저히 무장해야 됩니다. 강아지와 나의 분리불안은 전투예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바깥에서는 얘가 오랫동안 짖었다, 오랫동안 뭔가 문제가 있었다, 이걸 완전히 없애내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습니다. 계속적으로 방해하면 돼. 이미 그러면 얘가 주도적으로 나를 이끌고 바깥에서 해왔던 행동들이 주저합니다. 망설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심리적으로 행위는 비슷하게 할지라도 심리적으로 예전과 달라져요. 그래서 분리불안은 고쳐질 수 있다는 거예요. 노령견 분리불안 다 고쳐집니다. 그러니까 단호한 마음, 노령견 분리불안은 젊은 애들보다 아주 단호한 마음이 있어요. 단호한 마음은 결국 나를 끊어주는 겁니다. 나와 강아지의 심리적인 유착을 끊어내는 거예요. 이해되시죠?